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들의 이 멋진 엔진음이 떠들썩한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터그래프와 미쉐린 콜라보레이션으로 오늘 미쉐린 새로 나오는 파일럿 스포트 올 시즌 4라는 타이어를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비교군이 좀 흥미로워요. 미쉐린에서 기존에 나오고 있었던 파일럿 스포트 4, 이 서머 타이어죠. 이 하이그립 UHP 타이어에 대항해서 새로 나온 이 PS 올 시즌 4의 성능을 비교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개의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동일 스펙의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제동거리라든지 가속 이 시간이라든지 또 슬라롬 기동에서의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오는 이런 어떤 승차감의 차이는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제 스피디움의 랩 타임은 과연 또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는지 다방면에서 이 두 타이어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앞서 디자인 비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이 파일럿 스포트 4 모델입니다. 바깥쪽에 코너링의 횡력을 지지해야 되는 부분들의 블럭은 넓고 이 두툼한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바깥쪽은 이 배수 그루브가 굉장히 좀 좁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 닿는 면적의 이 고무, 실질적으로 접지면의 이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루브는 바깥쪽을 좀 좁게 설정을 해 놓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파일럿 스포트 올 시즌 4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패턴은 저는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두 줄에는 이런 뭔가 외계인이 와가지고 무슨 문양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사이프들이 쭉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가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동그란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테스트할 모델은 G70 3.3 트윈터보 모델이고요. 그리고 18인치 스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후 동일한 스퀘어 사이즈로 둘두로 45, 18인치의 규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옆에 그 미쉐린 로고가 들어있는 부분, 약간 좀 이 벨벳처럼 보이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터치입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 자꾸 만지고 싶어지는 그런 표면 처리거든요. 네, 트레드웨어가 54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내마모성이 높은 지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서머용 이 그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웨어가 동일 사이즈에서 320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한 60% 이상 더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 센터 그루브 쪽은 지금 재보면은 한 8.3m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PS4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은 그루브 기준으로는 7.8mm 정도. 그래서 두 타이어는 약간 0.5mm 정도의 이 깊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테스트 가감속과 슬라롬 그리고 랩타임 추천까지 마친 후에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됐는지 우리 테스트 말미에 다시 한번 깊이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행을 시작한 타이어는 파일럿 스포트 4 모델입니다. 공기압은 모든 타이어를 다 36psi로 맞춰놨고요. 오랜 시간 동안 쓰면서 경험을 했었던 모델입니다. 만족도가 꽤 좋았어요. 왜냐면 전천후 대응 능력이 꽤 나쁘지 않았던 타이어였습니다. 아주 미묘하게나마 살짝 이 고무의 구조가 굉장히 견고한 타이어를 달고 주행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을 정도로만 살짝 통통거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큰 요철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꽤나 대범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그 충격들을 좀 흡수하는, 껴안는 그런 느낌들을 여전히 가지고 갑니다. 컴포트 타이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PS4를 가지고 제가 승차감이 꽤 쓸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 승차감 전용 타이어급으로 생각하지는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이음매 차이 같은 데를 투둥하고 치고 지나갈 때에는 확실히 그 타이어 접지면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충격음 자체는 약간 좀 통통하면서 실내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됩니다. 네, 확실히 그 타이어의 케이싱이 단단하고 일단 타이어가 초반에 임팩트를 받아주는 능력 부분은 PS4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 G70의 서스펜션 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나는 이 정도밖에 지금 못 막아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도와줘. 이래서 서스펜션 쪽으로 일단 그 임팩트를 넘기면 사실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차분하게 그 진동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PS4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승차감 성격보다 약간 그걸 더 지금 누그러뜨려 있는 승차감을 제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행 모드를 좀 스포트로 바꿔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트로 바꿔도 생각보다 승차감은 훌륭하게 유지가 되네요. 진동을 처리하는 그 부분도 오히려 댐퍼가 살짝 더 감쇄력을 조이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60km 정도로 진행하면서 제가 기어를 중립에다 빼고 타이어 구름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소음 측정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5dB 정도의 수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럿 스포트 올 시즌 4입니다. 동일하게 공기압은 36psi 기준으로 4바퀴를 맞춰놨고요. 확실히 지금 딱 한 200m 정도를 굴러오기 시작했는데도 네, 그 차이를 또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윈터를 끼었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썸머로 돌아와야 되고 1년에 어쨌든 2번의 타이어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 번거로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올 시즌 타이어 제품들이 요즘 각 타이어 제조사마다도 이제 조금씩 상품군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면 정보가 좀 섬세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요철들을 치고 지나갈 때 초반에 그 타이어가 받는 어떤 1차 임팩트에 대한 충격 흡수력 역시 PS4보다는 확실하게 더 어른스럽게 충격을 다스리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타보니까 PS4가 얼마나 개구쟁이 같은 타이어였는지를 알 것 같아요. 높은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제가 딱 지금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실제 외경의 차이 때문에 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주는 어떤 승차감의 느낌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스포츠 모드로 댐퍼 세팅을 바꾸게 되면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재밌는데요? 얘는 확실히 컴포트는 더 컴포트했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엔. 그리고 스포트로 놓으면은 이제 정말 댐퍼도 더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 확연했고, 반면에 PS4는 어떤 모드에 놓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었거든요.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컴포트와 스포트의 차이가 좀 적었는데, 네, 이 올 시즌 타이어는 하체 세팅을, 댐퍼 세팅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승차감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많이 체감할 수가 있게 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점입니다. 자, 소음은 어느 정도 나올지 동일하게 60km 정도 중립으로 기어를 빼고 소음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62 정도를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네요, 동일한 구간에서. 이거는 글쎄요,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표시하고 있는 값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데시벨 차이는 3dB 정도 가량이 지금 벌어졌어요. 3dB이면 적지 않은 차이인데요.
이번 테스트 항목은 슬라롬입니다. 슬라롬은 총 3회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시속 50km 컴포트 모드로, 시속 55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정성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격한 기동을 할 때조차도 여전히 제가 이건 올 시즌 타이어 컴파운드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타이어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스티어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 바깥쪽 숄더 쪽을 확실히 누를 때 접지력이 좀 더 확 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360도 사이프가 그려져 있었던 그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과 그 두 번째 줄 정도가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순간에는 이게 순간순간 접지력이 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약간 더 날카롭게 찍어 돌려주는, 선회를 시켜주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쉐린이 자랑하는 스포츠 타이어의 대명사죠. PS4를 가지고 50 컴포트 모드로 슬라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유가 넘치네요. 네. 네, 아직까지도 타이어는 여유가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전류는 바닥에 아주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찍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확실히 이 후륜의 거동 시에 어떤 접지력의 저하 부분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하중 이동이 격하게 움직일 때 동일한 225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스퀘어 타입의 지금 세팅이지만 후륜 부분 역시 굉장히 민첩하게 따라와 줍니다. 제동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80km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제동 거리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를 이용을 하겠고요. 3회 측정을 해서 평균 값과 베스트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m) 22.2m 21.8m 21.1m 네, 20.6m 네, 21.0m 타이어 사이에 급제동 시 제동 거리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페달에서 오는 ABS의 이 킥백의 느낌은 두 대가 사뭇 달라요. 네, 확실히 올 시즌 쪽이 훨씬 더 ABS가 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 진동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만큼 한계 그립에서는 PS4에 비해서는 살짝 밀리지만 이제 ABS가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제동거리의 차이는요, 이 두 타이어 사이의 비교 값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제동거리 테스트하고 있는 곳이 평지가 아니라 살짝 내리막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지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객관적인 지표를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스피디움의 비패독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분으로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수치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동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3회 테스트를 해서 베스트 값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론치 컨트롤러 출발했고요. 기록이 나왔습니다. 5.1초. 1차 기록 5.13, 5.13초. 네, 확실히 이번에 론치 컨트롤이 훨씬 더 매끄럽게 걸렸고요. 5.0초 사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기록은 동일해요. 5.0초, 5.02. 과연 가속 성능은 두 타이어가 얼마 정도의 격차를 보여줄지 이제 PS4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발할 때 살짝 앞 타이어에서 스핀이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5.0초 과연 4.92초 0.1초를 당겨냈어요. 4.91초. 지금 사실 원래대로라면 3.3 트윈터보 G70는 뒤쪽 타이어가 255mm가 들어가야 됩니다. 19인치로. 근데 이 차는 18인치에 225mm로 좀 좁은 스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리올 드라이브 파워트레인에서는 전혀 어떤 휠 슬립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사뿐하게 이 출력을 다 쓰면서 지금 밀어내는 느낌들이 인상적입니다. 뒷 타이어가 꾹 눌리는 부분은 슬립이 전혀 지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론치 컨트롤 쓰고 있지만 론치 컨트롤이 개입하면서 트랙션을 밀어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슬립 자체가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요. 차이점은 앞 타이어가 들렸을 때의 그립인데 PS4보다는 이 올 시즌 쪽이 조금 더 사사삭 하는 느낌들이 조금 많이 가요. 정말 컴마 초 차이로 PS4가 그래도 가속력이 더 유리하네. 하지만 올 시즌 타이어도 정말 선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G70 신형 모델을 가지고 트랙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해 볼 타이어는 PS 올 시즌 4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3.3 트윈 터보 모델의 G70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55mm의 후륜 타이어를 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테스트용으로 휠을 18인치로 좀 바꿨고요. 사이즈는 225, 45에 18인치 타이어가 전륜과 후륜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G70가 보여줘야 되는 것보다는 후륜 그립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희는 두 개의 타이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차량의 어떤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느낌 좋은데요? 이게 한계 영역, 그립 영역에서 아주 미세한 약한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오히려 그 머리 쪽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 좋은데요? 자, 이거는 3초 6 정도의 기록을 내주고 있고요. 자, PS4 타이어와 함께 트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단 기본적인 와인딩 특성과 승차감을 보기 위해서 컴포트 모드로 한 2바퀴 정도를 달려볼게요. 근데 전반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올 시즌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타이어의 이 구조적인 강성이 좀 단단하게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거의 어떤 큰 유의미한 차이까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초기 반응이 조금 더 선명하고 예민하다라는 느낌 정도? 네. 네, 컨트롤의 자신감은 확실히 PS4 쪽이 한 수 위입니다. 자, 지금 노면이 빠르게 젖어가고 있고 제 타각이 조금 더 바빠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아, 기분 좋죠. 몇 가지 이 상품에 관련된 기술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미쉐린 측의 상품 담당자분께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쉐린 코리아에서 상품 담당과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접지가 굉장히 끈끈한 느낌을 많이 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 PS4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 패턴의 디자인으로 보면 사실은 좀 빈 공간이 많아서 그렇죠. 빗길이나 아니면 눈길에 어떤 이점들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네. 패턴 블럭의 어떤 단단함이나 네. 컴파운드의 어떤 그립력이 더 좋은 충분한 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거의 썸머에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버금가는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럭들을 이렇게 칼집들을 많이 내놓으면 아무래도 강성 자체가 좀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고 하중을 이쪽에다 걸어서 제가 코너링을 해보면은 꽤 단단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아웃사이드, 이쪽이 네. 이제 아웃사이드고 예. 인사이드인데요. 네. 아웃사이드 쪽에 요 강성이 상당히 단단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주행을 하시면서 횡력 주행을 하실 때 그 네. 부분을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저 이런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사이프의 모양이 이렇게 원형으로 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외부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까? 빗길에서 그 수막 현상을 깨주는 역할을 해서 네. 안전성에 꼭 필요한 사이프입니다. 그래서 사변 사이프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렇게 가로 사이프가 맞아요. 배치가 되는데요. 네. 슬립이 일어났을 때 뭐 전후, 좌우 네. 혹은 뭐 어떤 회전 방향에서 또 그 슬립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아. 웻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제동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이프의 모양을 동그랗게 팜으로써 타이어가 어떤 측방향으로 이렇게 슬립 앵글을 갖고 미끄러질 때에도 사이프의 원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예. 아, 바이팅 엣지라고 미쉐린이 얘기를 하던데 안쪽에 보면은 네 이렇게 수직으로 그 뭔가 기둥들이 네.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이 많이 쌓인 도로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요 넓은 그루브에 결국 눈이 꽉 차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출을 시키고 혹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어떤 그런 견인력이 필요한데 없는 것보다 이렇게 돌기를 내주면 그 견인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실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 미쉐린이 전 지구상에 여러 나라의 이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 공장이 생산이냐에 따라서 뭐 성능 차이가 좀 난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진실은 뭔가요? 저도 소비자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네. 있는 질문입니다. 같은 고유 넘버를 가진 제품은 원산지, 제조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품 품질을 보증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차량의 소싱이 다른 제품을 혼용 장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규격이고 같은 모델이면 왼쪽은 뭐 예를 들어 스페인산, 오른쪽은 타일랜드산 그렇죠. 이렇게 껴도 성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럼 그 정도로 품질 차이는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부분인 거네요? 확신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 두 타이어를 가지고 동일한 거리를 달려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쪽은 8.0mm, 네, 7.4mm. 저희가 아침에 측정했던 이 트레드의 깊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역시 그 트레드웨어 지수의 어떤 차이만큼 PS4 쪽이 확실히 이 깎여 나가는 마모도 면에서는 좀 빠르게 마모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모가 이렇게 빠른 만큼 실제 이제 스피디움에서 돌았을 때 이 두 타이어의 랩 차이는 약 2초대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만큼 더 하이 그립이었었고, PS4 자체가 내줬던 랩 타임이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에도 오늘 기록이 꽤 나쁘진 않았어요. 제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3.3 전용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폭이 좁은 타이어였고, 오늘 빗방울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기후 조건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기록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이 PS 올 시즌 4 같은 경우에도 사실 랩타임의 차이는 저희가 달려보기 전에도 예상할 수 있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올 시즌 타이어가 줬던 이 트랙에서의 컨트롤 성능이 생각보다 꽤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올 시즌 타이어들은 의뢰 굉장히 낮은 접지 한계와 일관적인 언더스티어로 기결된 이러한 한계성 등을 좀 쉽게 드러내는 편이었는데, 이 PS 올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코너 진입 구간과 에이펙스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의 이 거동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굉장히 정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차의 모션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타이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두 대 중에 더 재밌게 탔던 쪽은 오히려 랩타임이 좀 늦었던 올 시즌 타이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취향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